자, 여러분 이제 독서 영역을 설명할 텐데요.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비문학은 지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첫 문장을 보고 나머지를 예측하고 첫 단락을 보고 나머지를 예측하면서 또 두 개 이상 나올 때 핵심들을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는가. 정리하지 않으면 정보들이 너무 많고 흩어져 있어서 비교 문제들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어가면서 이해도 더 잘 되고 문제 풀 때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습관을 한번 길러보시고 문제는 읽어가면서 동시에 해당하는 단락이나 문장이 나오면 바로바로 풀어가는 방식. 그래서 이제 문학과 달리 문학은 보기나 선택지를 주로 빠르게 답을 찾았죠. 필요한 부분만. 반대로 이 독서 영역은 뭡니까? 지문을 제가 좀 꼼꼼히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오히려 빠르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문을 제대로 정리하면서만 읽으면 문제는 쉽다라는 것 정도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로는 하지 않고 결합형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결합형 지문은 이제 작년이 다들 어려웠다고 하니까 굉장히 쉽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정보가 나열되고 몇 개의 정보 정도 비교하는 정도로 아주 쉽게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리 없이 풀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가나형 지문을 읽을 때 가지문과 나지문이 공통 요소가 뭐고 차이점은 뭔지 이걸 비교하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문 지문은 상대어를 중심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뭐 하지 않아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 이해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이다. 개념적인 했어요. 그럼 앞으로 유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 해석을 가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뽑았고 배열했다. 그 대신 뭐는 하지 않는다. 해석은 비교하거나 해석은 가하지 않는다.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루는 전문 유서.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방식은 다르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국가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가능했다. 국가 중심으로 초에는.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이용.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가에서는 첫 단락이 유서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여기서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냥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요거를 토대로 이제 어쨌든 그 다음 단락을 읽어야 되겠어요. 유서에 관한 얘기를 하네. 근데 뭐 얘기할지 모르겠어. 두 번째,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 그럼 이제는 고려 이야기네요. 고려에서의 유서에 관한 이야기네요. 이렇게. 그러면 고려 때는 중국과 뭐가 달랐을까? 뭐가 같을까? 이걸 보는 거죠.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그러면 고려는 중국 거를 가져왔고 또 동시에 유서 편찬 방식에 따랐지만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그러니까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했다. 필요에 맞게끔. 자,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교되는 거예요. 고려와 중국. 그랬을 때 일단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는 뭐다? 고려에서는 이제 개인이다. 여기에서는 뭐였는데? 국가였는데. 이런 거 차이가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내용이 어렵지 않고 아주 단순한 거거든요.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여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뭐가 더 집중적이지 않다고 얘기 안 했는데 여기는 개인적이면서 전문적인 게 더 많았다. 이렇게. 조선에서는 고려를 거쳐 조선에서는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서를. 근데 전문인데 여기 작자가 누군지는 미상이야. 몰라. 이 이유는 요거를 개인적인 활용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그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개 비교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A로 바로 가는 거예요. A.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선의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개인 목적, 신문학 창작 개인 목적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선은 중국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 중국에서 많은 학자를 동원하여 대규모 항거는 왕조 위협.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 발췌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서 해석 덧붙이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너무 쉽게 냈죠. 자,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에 나타났다. 그럼 이제 앞에 조선인데 다시 이제 17세기 실학자들의 유서 편찬 방식이겠죠. 그럼 뭐 앞에하고 또 어떻게 다른데 이거겠지. 뭐 계속 시기별로 다른 거죠. 앞에는 중국과 조선이 다른 거. 이제 조선에서도 17세기 실학파들이 초기하고 어떻게 다른지.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의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 그럼 편찬 목적, 현실 개혁, 지식 제공, 확산. 목적이 나왔네요.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 지식을 재분류, 범주하고 평가를 더하는 저술. 평가를, 이거 중요한 게 평가를 더하네요. 재분류. 왜? 중국에서는 평가하지 않았어. 그 차이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눈에 들어오면 되거든요.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제학에서 중시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주제학과 다르다는 거죠. 주제학에서 중시하지 않았던 것들을 오히려 집적했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 고증도 객관적인 것도 있지만 플러스 의견, 주관이잖아요. 이거는 안설이라는 것도 같이 있고. 그래서 특징이에요. 적은데 주제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제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 주제학도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아닌 그리고 이걸 다시 말하면 유연성과 개방성이다. 이렇게 17세기의 특징. 근데 이해가 필요 없어요.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 객관적. 이게 17세기 이게 이제 가의 내용이죠. 그러면 아까 문제가 뭐 가가 있으니까 가를 문제가 관련해 풀 수 있는 게 있나? 가를 토대로 기억과 니은을 봐라 라는 거. 그래서 자, 이게 답은 뭐 3번이긴 하지만 좀 이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쉽게 답을 풀 수 있는지. 그럼 일단은 이런 특성이 있었고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10세기 실학.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제학의 관념적 사이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축적 등등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10세기의 유서 편찬의 의로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 하나로 활용되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조선 후기 유서와 그거와 관련된 서학
자, 조선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이수광, 이규경 등이 편찬한 백과사전식 유서는 주자학의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걸 주자학으로 토대를 하되 주자학 영역 내 안에서 그 안에서 서학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죠. 그 다른 게 바로 이수강, 이규경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글은 끝난 거죠. 차이점, 이 글은 이제 서학 지식을 수용하는 것에 세 사람의 차이만 읽어내면 된다. 주장 내에서는 공통 범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자, 이건 서론은 그나마 잘 썼어요. 앞에 가지문은 서론도 없고 그냥 내용 전달하기 바빴다고 보고 전제를 주고 그냥 17세기 실학으로 간 것이고 이건 서론을 좀 잘 써가지고 앞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나오죠. 17세기 이수강 이렇게. 이수강은 주자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토대로 하고 열린 태도니까 서학이겠죠. 주자학의 기초 똑같죠. 내에서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복 유서를 통해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사신의 일종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됐어요? 그러면 다 아는 내용이야. 서학이지. 서양 관련 지식을 수용했다. 객관적으로. 이에 대해서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이에 대해서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는 일부 주자학의 비판이 있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과학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가 없이 주변에 알려졌다. 서양 받아들였다. 그런데 얘를 깠다. 일부 주자학들은 비판했다. 주자에서 강조하는 심성수양이 절실하지 않다. 이거 빠져있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다. 자, 그가 소개한 서양과학 지식을 어쩌다. 그러면 나를 반박하기, 일부 주자학 비판하기 위해서 이수강의 말로 가장 이런 건 아주 좋은 문제면서 쉬운 문제죠. 논리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렇게 너 인마 심성수양이 빠졌잖아 라고 까니까 얘가 뭐라고 깠을까인데 아주 간단해. 이건 내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자기 주관이. 이수강의 핵심이 자, 주자학도 받아들이지만 다른 것도 받아들여요. 이거지. 그러면 주자학에들은 only 심성수양이라는 주자학의 범주가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 잡스러운 거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열린 마음으로 잡스러운 것도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자, 논리입니다. 이게. 다시 쉽습니다.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 아닌 것. 얘는 자 분명히 주자학도 있고 플러스 열린 마음으로 서양학을 집어넣었잖아. 근데 얘네들은 온리 주자학만 내야지 순수하지 않아. 그러면 얘가 예언할 수 있는 건 여세요. 다른 것도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논리입니다. 뜻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끄는 생각 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은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에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죠. 다른 거 알파. 서양 학문 같은 서학 같은 다른 알파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나 하며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주자학에 매몰되어는 온리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8세기. 이제 세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또 여기 보죠. 이거하고. 왜냐하면 무조건 비교해 나면 이들의 차이를 꼭 묻기 때문에 꼭 이걸 비교해야죠. 자, 옆에다가 쓰겠습니다. 이수강 했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익. 전제 조건은 머릿속에 일단은 주작은 놓고 서학을 어떻게 합니다.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어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기존의 학설을 주작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또는 배제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학을 직접적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에 확대하여 하며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어 서학을 오히려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 하고 참조. 그래서 서학의 해부학과 성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주작,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의 지식의 범주를 바꾸었다. 그래서 서학의 수학을 주작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했다. 그래서 얘는 서학 있고 서학하고 주작이 있으면 주작이 더 큰 이 안에서 주작을 그래서 서학을 가지고 와서 재분류하고 재구성했다. 주작 안으로 집어넣은 거죠. 받아들이긴 하되 이렇게 차이가 좀 있죠? 그럼 이제 이규경은 19세기 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뭘 낼지가 딱 보이죠? 지붕유설 몰라도 되지만 작품을 여긴 성어사설 이익에 이경은 오주연문 장전상고 옛날에 국사하던 게 생각나네요. 이렇게 그는 성어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이게 성어사설 요거를 수용하고 관계 수용하고 분류체계를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용했는데 공통점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했어. 이런 식으로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리서를 반영한 것이다.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이 서학은 진보한데 그 진보한 그 발전성이 중국에 기원했어. 원래부터 중국에서 있었어. 이렇게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리서를 받아들였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양 속의 일리감과 부담감을 자를 수 있었다. 그러면 어쨌든 중화서를 근거로 했다. 얘는 서학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중국보다 더 작다. 중국 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거의 같은 얘기죠. 거의 같은 얘기지만 여기는 주자학으로 여기는 중화사상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했다. 중국 서학 연구소들을 활용해서 서학을 들여온 거지. 그러니까 서학을 들여오는데 중국을 거쳐 들어오는데 어쨌든 중국 걸 중심으로 했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4번에서 공통점은 가는 유서의 특성을 첫 단락에서 말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의 의미를 말했죠. 나는 유서 편찬의 특정 항의는 서학이 17세기, 18세기 이수강, 이규경으로 나뉘면서 어떤 양상으로 수용했는지 답이 4번이죠. A 아까 했죠? 이거 실학자들에 대한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 옳지 않은 것은 지식의 재정리라는 가해 편찬 의도는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해서 소개한 거니까 됐죠.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한 가해 방식은 기억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작, 성리학의 하위 이론으로 놓은 그거 역시 재분류라고 했죠.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해 성격은 니은에서 중국의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평가를 더한다는 건 자기의 주관을 집어넣는 거고 자기 주관하고는 이 둘이 매칭이 안 되죠. 평가를 더한다는 건 자기 해석,
재해석을 하거나 좋다 나쁘다 평가인데 이건 오히려 핵심은 계속 중국 것이 서양 것의 원조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평가들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대해 드러낸 가의 관심은 자연과학 이퀄 요게 천문학 우주론이었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기업가 니인에서 서학을 지적 자원으로 아예 서학 자체를 주자하게 해서 서학을 받아들인다는 거. 이건 새로운 거죠. 됐죠? 8번.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경제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조금 문제를 잘 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일단 보세요. 일단은 이런 문제는 가나를 읽은 학생이기 때문에 가나가 기준이에요. 이 문제의 뜻은 가와 나를 읽었니? 이걸 토대로 보기에 임원경제지라는 게 나오니까 분석해봐라. 그러면 가 보기에 임원경제지 내용을 전혀 몰라도 가와 나의 일치 여부를 묻는 게 돼야 되거든요. 자, 현실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의 실학자들이 유서와 마찬가지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의식이 확인되었게끔, 그렇다면은 임원경제지에서도 현실개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실학자들은 현실개혁은 맞잖아요.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의 실학자들이지 고증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의견까지 넣었잖아요. 가의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편찬자의 고증과 의견, 그럼 실제로 거기도 있어야 되는 거죠. 보기에도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복 유설에 비해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 그러면 모르지만 자, 분명히 지복 유설은 다양한 지식을 망라했어요. 천문학, 자연 것까지. 근데 여기에 있는 보기 내용은 특정한 건지는 우리가 모르죠. 기존 학설에 정당한 내지 배제 관심을 두었던 나가 맞죠? 성어사설에 비해 향촌사의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 실용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죠.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 어쩌고저쩌고와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 이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안 좋다는 것은 가나를 읽은 학생이 복인데 이건 보기 자체를 아니고 못 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윗글 읽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 향촌 관련 발췌, 분류, 고증했다. 분류, 고증.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고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 개선 방안, 실생활의 활용, 유용성, 주작을 기반으로 실증, 시용, 서유구의 입장, 서학 중국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었다. 안서를 부기했으며 의견 제한적으로 책임 넣어 검색이다. 그러면 여기 봤더니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고 중국의 현실과 조선의 현실을 비교하는 게 확인되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문명 이건데, 근데 이거와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았다. 근데 중화사상에 구애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여기에 서학 중국 원류설이라고 된다면 이거 자체는 이제 뭐다? 중국의 중화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 또 주제학을 기반으로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을 찾기를 바라는,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 중국과 현실과 조선의 현실 비교한 게 다 남아 있거든요. 근데 중화관념이 구되지 않았다. 요거 조금 치사하게 답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어받는 계승이죠. 계몽은 깨우치게 하는 거니까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